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을 팩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팩트들은 뭐 수학 공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신뢰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60달러까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460.5달러였나요? 자, 지금 정고점까지 정말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지금 분위기로는 정고점을 뚫지 말라는 법이 없을 만큼 지금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고점을 뚫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한번 테슬라의 실질적인 사례와 미국 주식 역사의 사례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021년 11월 달에 414.5달러를 찍고 한동안 계속 횡보를 하다가 뭐 하락됐었죠. 그러다가 2024년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때 414.5달러를 뚫었죠. 그 뒤에 488달러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난 뒤에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느냐? 18%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위에 이제 전고점을 뚫고 난 뒤에는 뭐 매물대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고점을 뚫으면은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굳이 매도를 왜 해라는 그런 또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를 그랬는데 다른 일반적인 미국의 우량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일단은 평균적으로 약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정고점 돌파했었을 때 통계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요 최근에 정고점을 뚫었던 우량 주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구글이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었는 저는 140달러에 샀다가 180달러 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70달러까지 지금 넘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정고점이 210달러 부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60달러로 한다면 거의 2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었다. 구글도 당연히 이제 정고점 뚫으니까 위에 매물대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 사례를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정고점을 이번에 지금 뚫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정고점을 한번 뚫었습니다. 그때도 10% 가까운 상승. 애플도 정고점을 뚫으니까 그 뒤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갔었거든요. 자, 그 사례들, 그리고 테슬라의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이번에 488달러를 뚫었을 때 최소 10%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최소 10%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488달러에서 10%의 추가 상승이 있는다 그러면은 536달러고, 그리고 12% 기준으로 보니까 546달러, 그리고 15%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561달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지금 500달러를 뚫느냐 못 뚫느냐, 저는 500달러,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달러, 400달러, 그러니까 100단위의 앞자리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생각보다 매물대, 그 다음에 저항이나 지지 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앞자리가 바뀌는데 주가가 그때 지지나 저항을 이제 받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200달러도 그랬고 300달러, 400달러 이 단위가 100단위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뭐 지지나 저항이 없었다. 이번에 500달러도 488달러 기준으로 500달러는 너무나 낮은 퍼센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달러라는 숫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부분은 거의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520달러를 뭐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의 역사, 정고점을 뚫었을 때의 역사, 그리고 테슬라가 414.5달러를 뚫었을 때의 어떤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520달러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저항 라인이다 생각하고 있고, 530달러가 넘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특히 550달러 때에는 한번 뭐 지지나 저항, 크게 이제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가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 요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이긴 한데, 자, 산타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이번에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산타랠리를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도 뭐 아주 뭐 썩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산타랠리. 그리고 2024년도도 산타랠리는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산타랠리가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났느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그 약 2주에서 3주 정도를 산타랠리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도 발달을 하고 정보를 캐치하는 그 습득 영역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되게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랠리도 선반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12월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말에 끝나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앞당겨진 것 같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산타랠리가 12월 중순에 오지 않고 이미 그 앞에 왔었습니다. 한 주 정도 앞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월 8일, 그때가 12월 초로 알고 있어요. 12월 1일, 뭐 이때부터 바로 오진 않은 것 같고 12월 8일,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아마 12월 말까지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달이 되어도 산타랠리가 그전에 왔었어요. 1월 첫째 주까지. 근데 이제 산타랠리가 1월 초까지 오지는 않는 것 같다. 요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왜 일시적으로 $1000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800는 넘어가 줘야 된다고. 왜냐? 뭐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는 과거의 패턴에 좀 관심이 많이 두잖아요. 테슬라는 매년 평균적으로 47%의 연고점 대비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폭락의 역사가 내년에도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1000를 한번 찍어도 결국은 내년에 어느 순간에는 반토막이 나는 47%, 그러면 $530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빠졌죠. 55%가. 그러면은 지금 $450, $460를 $1000를 찍어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 어떤 역사적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그 패턴을 믿고, 이것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테슬라 주식 흐름에서는 안 좋은 과거의 패턴이니까 이것은 부정하고 싶어. 그런다고 그 팩트가, 그 역사적 사실이 반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는 여지없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연고점 대비 47%의 평균 폭락을 경험을 했었다. 2024년도도 그랬고 2025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2023년도가 거의 유일하게 35%만 조정이 있었다. 연고점 대비해서. 야,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35%. 근데 그만큼 본주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꼭 정말 그렇게 과거의 패턴이 2026년도에도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는 높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역사적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반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보다 미국 주식보다 중요한 것 같긴 하던데, 2018년도에 87%가 폭락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연고점 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도 70% 가까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와, 이게 폭락도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폭락이 왔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또 완전하게 폭락으로 가는 그런 또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일견에서는 그 역사적인 단순하게 일어나는 그 패턴을 믿다가는 엄청나게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2018년도와 2022년도에 비트코인의 상황과 지금 제도권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2026년도에 비트코인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건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느냐. 테슬라 역시도 지금까지 계속 연고점 대비 47%의 폭락이 있어 왔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과연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존의 2023년도나 2024년도, 올해 2025년도와는 2026년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관에서 2024년도, 2025년도에 테슬라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을 했었던, 그러니까 EPS라든지 실적이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적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만 한 것이죠. 근데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최소 내년도 41%, 그리고 2027년도도 31%, 2028년도는 34%.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성장률을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측하는 기관들이 매우 신뢰도가 높다. 자, 이제 앞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돼가지고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원년이 되는 2026년도인데, 과연 과거에 있었던 연고점 대비해서 그런 폭락이 2026년도에 과연 올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스터디를 해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패턴이 완전히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2026년도에는 기존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당연시하고 있는 에어백 있죠. 우리가 차를 구매를 할 때 에어백을 옵션으로 선택을 합니까? 이전에 그랬습니다. 아마 과거에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기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에어백을 설치를 하는 것은 아마 의무화가 거의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조수석부터 해서 뒷좌석, 그 다음에 뭐 에어 커튼도 있었죠, 에어백이. 자,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는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러니까 FSD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어느 시점 갔었을 때는 이것이 필수사항으로 지금의 에어백처럼 의무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로보택시에 이 FSD 기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로보택시를 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정치인들이 공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명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고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인 비용 부담들을 엄청나게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로보택시와 FSD입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의무화가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팩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가야 되는 팩트 하나를 오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